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목을 봅니다. 지목. 역시 해마다 한 문항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교재 47페이지죠. 4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목. 지목에서는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봐야 되냐면 지목이란 무엇이냐 의의하고 표기법을 같이 보시면 돼요. 표기는 이제 56페이지 쪽 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지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설정 원칙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이 부분이 28개에 대한 법정 지목입니다. 28개에 대한 법정 지목이다 이겁니다. 거의 출제는 이쪽에서 많이 됩니다. 이때 표기하고.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죠. 이 토지의 주된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무엇하고 구분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무엇이란다? 이것을 지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목을 현황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법에 보면 현황에 따른 분류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형지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형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토성지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용도지목이 있습니다. 자, 용어를 잘 보시면요. 지목이 어떠한 정의를 잘 보시면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목을 현황에 따라서는 지형지목, 토성지목, 용도지목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무엇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용도지목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즉 용도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시험에 토성지목이 뭐냐 지형지목이 뭐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성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말 그대로 토지의 성질이에요.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고 지형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표면의 어떠한 고저, 수륙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무엇한다?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1910년도에서는 18개였어요. 18개였다가 이것이 19개로 바뀌고 19개에서 21로 바뀌고 21에서 24개로 변경이 되고 현재 오늘날에 28개, 28개, 현재 오늘날에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에서 28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4개가 추가된 거죠. 주차 창양, 이렇게 주차 창양, 주차장 하면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주차, 창양 이렇게 된 주차, 창양 요 4개가 신설 지목이 되는데 이게 2000년도에 신설된 지목입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뭐 참고적으로 주차장, 주차창,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는 기존의 잡종지에서 분리가 되고요. 양어장은 유지라고 하는 지목에서 분리가 됩니다. 4개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지목은 18개, 19개, 21, 24개, 28개로 변천해 왔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지목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4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구분을 해서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56페이지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56페이지를 보시는데 제가 용어 설명할 때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목도장. 지목은 어디에? 여기서 목은 무엇이다?
목은 지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는 무엇이다? 도면. 장은 무엇이다? 장자 들어가는 거. 지적 공부 중에. 즉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은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도는 무엇이다? 도면. 즉 지적도와 어디에?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과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데 이러한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무엇을 사용해서?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한다. 즉 만약에 하천이다. 그럼 하천은 코드 번호가 17번이에요. 17번이고 하천 이렇게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원지다. 유원지는 코드 번호가 24번입니다. 4번이면서 유원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과수원이다. 과수원은 코드 번호가 3번입니다. 3번이면서 과수원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목이 우리가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이것을 코드 번호를 일일이 다 못 외워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코드 번호까지 외우면서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20년 강의하면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코드 번호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정식 명칭은 28개의 정식 명칭은 기억을 하자 이겁니다. 학계론에서도 한 문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이제 등록을 할 때는요, 코드 번호와 정식 명칭으로 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부호로 표기합니다.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두문자 또는 무엇으로?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표기합니다. 두문자 또는 무엇이다?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28개 중에 24개는 무엇으로 쓴다? 24개는 두문자로 표기하고, 즉 전, 답, 과, 목, 임, 광 이런 식으로 두문자를 쓰는데 28개 중에 이 4개는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차문자를 써요. 그러면 왜 두문자를 못 쓰느냐? 다른 지목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두문자에서. 그래서 차문자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차라고 써 있죠? 그거 쫓아가시면 돼. 차장 1,000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장 1,000원 이렇게. 여기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냥 차장 1,000원만 생각하세요. 차장 1,000원. 그리고 나중에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되면 차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용지고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며 원은 유원지구나. 저절로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으로 와서 지목의 변천, 유형 뭐 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목의 설정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지목의 설정 원칙에 법조문에는 몇 개가 써 있냐면은 4개가 써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 법정 설정 원칙에 대한 것이 4개가 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냥 줄여서만 쓸게요. 1필 1목의 원칙. 자, 1필 1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라. 더 이상 읽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이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필지를 1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지목은 우리 1필 1목이기 때문에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때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농가주택을 보게 되면 농가주택의 지목은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 조그만 연못도 있을 것이고 유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도 있을 것이고 뭐 축사도 있단 말이죠. 목장용지도 있지만 주된 용도는 주거니까 지목을 대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택지 개발 사업이 준공이 되면 미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일시변경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속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법에 지목은 어떤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어떤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목을 바꿀 수가 없다.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영장 같은 경우 우리가 수영장의 지목은 체육용지거든요. 유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뭐라고 할까? 어떤 타인 교회 어떠한 독립된 어떠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은 것은 지목이 종교용지예요. 근데 타인의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한층 정도만 종교 활동을 한다. 이것은 종교용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교재 써 있는 것처럼 등록 선호의 원칙도 있고 용도 경중에 따른 원칙도 있어요. 등록 선호와 용도 경중에 따른 원칙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 도로하고 철도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등록 선호라든지 용도 경중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법정 지목의 원칙은 법에 28개가 있죠. 그거 외에는 지목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에 보시면은 1필 1목의 원칙이라든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영속성의 원칙에 맨 마지막 부분에 법조문이 써 있어요. 뭐 시행령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도 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선호라든지 용도 경중에 따른 것은 잘 없습니다.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왜 옛날부터 지목을 설정할 때 그러한 방식으로 지목을 설정했다.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을 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무엇이다? 법정 지목이에요. 거기 보면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몇 회 이렇게 나오죠.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24회부터 쭉 보세요. 24, 25, 26, 27, 28, 29, 30, 31, 30.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벌써 여기서 알려주잖아요. 기출문제만 푸시면 돼요. 웬만한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면 웬만한 지문들,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지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법정 지목 28개의 법정 지목을 전부터 잡종제까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전답, 과목 순서대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수업도 지루하고요. 저 자신도 지루하고 여러분들도 되게 지루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48페이지부터 50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55페이지까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뭐 공장용지다. 공장용지는 제가 9번이면 그러면 여기 숫자 1번부터 28번까지 써 있으니까 그 위치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 요 1이 바로 뭐냐면은 요게 1이 어디 갔을까? 이게 1이 코드 번호예요. 그럼 코드 번호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코드 번호 2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목을 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과 답의 가장 차이점은 이 물입니다. 이 물을 상시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고,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답의 구별법은 작물의 경작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작물의 경작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작물의 경작 방식에 따라서 지목을 전으로 할 수도 있고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묘목이라든지 묘목, 관상수, 원예작물, 뽕나무, 당나무, 죽순, 뽕나무, 당나무, 죽순을 무엇하는 거? 재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원예작물에서 과수류는 무엇한다? 과수류는 제외한다 이겁니다. 즉 과수류는 과수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과수류를 포함한다 그러면 땡.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죽순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죽순 뭔지 아시죠? 죽순을 재배하는 것은 과수원인데, 죽순 말고 중림지라는 게 있어. 중림지는 대나무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중림지의 지목은 5번 해가지고, 코드번호 5번 해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임야가 됩니다. 임야는 코드번호 5번 임야 쪽 한번 잠깐 펴보세요. 임야의 가장 핵심은 땅자와 지자가 들어간 거.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얘는 지목이 무엇이 된다? 임야가 됩니다. 땅자와 뭐가 들어가면? 지자가 들어가면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산림 및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뭐 수림지, 중림지, 모래땅, 그 다음에 자갈땅, 습지, 황무지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임야가 됩니다. 그래서 임야의 핵심은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무엇이 되냐면 임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임야인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이 간석지예요. 간석지는 지자가 들어가지만, 이 간석지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해수면 그 최대 만조위 요 아래에 있는 뻘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간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석지는 등록이 될까 안 될까요? 최대 만조위 아래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죠. 그래서 임야에서 간석지가 들어가게 되면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간석지는 지목 없음이에요. 간석지는 지목이 없습니다. 왜? 토지가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석지는 지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야에서는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임야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답으로 다시 와서,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미나리, 왕골 이러한 것을 재배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이러한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답이라고 합니다. 답. 물을 이런 것들을 무엇 해야 돼요? 재배하는 거, 재배하는데 연이라든지 이 왕골, 물론 미나리도 마찬가지겠죠. 연이라든지 왕골이 무엇을 하고?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더라. 연 왕골이 자생을 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은 이 토지의 지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지. 유지는 19번이에요. 유지의 지목은 유지의 코드 번호는 몇 번이다? 19번입니다. 그러니까 유지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유지 쪽에 가보시면 만약에 자생하고 연 왕골이 자생하고 재배한다 그러면 유지가 아니에요. 유지는 그냥 말 그대로 연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다. 즉 배수가 용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란 무엇이다? 물이 고이는 곳을 유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다 플러스 뭐를 하면 돼? 연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은 이러한 부분을 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이 고이는 것은 어디에서 물이 고여요? 호수, 연못, 저수지, 호수, 연못, 저수지, 소류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물이 고이겠죠. 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댐 이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고이는 곳이 바로 뭐예요? 유지예요. 물이 고이는 곳이 무엇이다? 유지. 교재에 유지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24개에서 28개로 넘어가면서 주차 창양 이렇게 4개의 지목이 신설됐는데 유지에서 뛰쳐나온 놈이 하나 있어요. 유지에서 뛰쳐나온 놈이 20번에 무엇이다? 유지에서 뛰쳐나온 놈이 20번에 무엇이 되냐면 양어장이 돼요. 20번에 무엇이 된다? 양어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20번 양어장.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육상에 설치를 해야 돼요. 양어장은 반드시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육상에 조성이 돼야 돼요. 양어장은. 이것이 만약에 어떻게 나오면 해상이라고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해상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육상에서 수산생물, 이 수산생물을 무엇하기 위해서? 수산생물을 번식하기 위해서,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양어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양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육상에 있어야 돼요. 육상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다시 이제 임야 쪽 다시 보면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임야라고 했는데 여기서 17번에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죠. 현재 물이 흐르고 있거나 향후 물이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하천이라 그래요. 그 여기에 이렇게 하천의 주변에 여기 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천에 이렇게 자갈 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뭐 들 수 있냐면 모래 땅도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천의 어떠한 주변에 어떠한 모래 땅과 자갈 땅의 지목은 무엇이 돼요? 하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천. 그러니까 하천 이렇게 이제 흘러가죠. 하천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곳. 물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앞으로도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하천. 그 하천은 어떻게 생각하면 규모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가 큰데 이것도 이제 규모가 이것도 좀 크겠죠. 이것도 하천이에요. 근데 규모가 조금 작다라고 하게 되면 18번에 무엇이 된다? 국어가 돼요. 하천에서 이렇게 날개 이렇게 가지들이 뻗치는 조그만 소규모 수로들 있겠죠. 이것을 국어라 그래요. 그럼 국어는 18번인데 이 국어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국어가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 그 다음에 소규모의 그 소규모의 어떤 수로라고 할까요? 소규모의 수로도 바로 무엇이 된다? 국어가 된다. 크게 큰 의미로 따지면 하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어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인공적인 수로예요. 그럼 여기 하천 이렇게 있고 국어가 나오고 어떠한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가잖아요. 요게 그래서 19번이 무엇이 되고 요게 19번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유지에서 뛰쳐나온 놈이 무엇이다? 20번의 양어장입니다. 자, 그러면 하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 물을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물을 막아야 된다 이거죠. 요게 16번이에요. 16번에 무엇이다? 16번에 제방입니다. 이 제방은 모래, 바람, 조수, 자연의 유수를 막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 한다? 제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수, 자연의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모래니까 방사제가 되는 거고요. 바람이니까 방파제가 되는 거고. 조수니까 방조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수니까 방수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지목은 무엇이다? 이러한 것들의 지목은 제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면 조금 지루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쭉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코드 번호 3번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류를 재배하는 거죠. 그죠? 과수원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겁니다. 즉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호두라든지 호두도 이제 과수원으로 들어가요. 과수류, 호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귤나무도 있나요? 귤나무. 이러한 것들을 집단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과수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를 과수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일 중에 저장이 되는 게 있고 저장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것과 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일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과수원은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과수원을 무엇해야 돼요? 저장하기 위한 저장시설이 존재하더라. 이러한 저장시설도 무엇이 된다? 저장시설도 지목은 무엇이 되냐면 과수원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과수원 내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과수원 내에 주거용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이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하지 않고 코드 번호 8번 해가지고 대가 됩니다. 코드 번호 8번 해가지고 무엇이 돼요? 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대. 그럼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드 번호 8번으로 가시면 돼요. 교재 50페이지로 보면 되겠죠. 보통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건축물.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의 지목. 영구적인 건축물의 지목은 일반적으로 무엇으로 간다? 지목을 대로 갑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목을 대로 하진 않아요. 즉 무슨 의미냐? 우리가 법정 지목에 전체 몇 가지가 있다? 28개의 법정 지목이 존재합니다. 그죠? 28개의 법정 지목이 존재하는데 영구적인 건축물이 꼭 대는 아니고 다른 법정 지목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으면 그 지목으로 갑니다. 즉 종합운동장 영구적인 건축물이지만 채용용지가 돼요.
교회, 사찰, 영구적인 건축물이지만 종교용지가 됩니다. 학교, 영구적인 건축물이지만 학교용지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대가 돼요. 그리고 문화용 건축물의 지목도 무엇이 된다? 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문화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극장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이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도 무엇이 된다? 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업용 건축물의 지목, 즉 도소매 시장 이런 것들도 무엇이 되냐면은 대가 됩니다. 그리고 숙박용 건축물이라든지 요식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목이 무엇이 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대는 아니에요. 다른 지목으로 갖다 붙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대가 됩니다. 자, 저 앞쪽에서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거 설명 한번 해드렸어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 교재에 50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대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4번에 와서 이제 뭐가 있냐 목장용지가 있어요. 이 목장용지는 어떠한 그 여기에 축사라든지 그죠? 축사가 있다라든지 초지를 조성한다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축산업이라든지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목장용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축산업 또는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 다음에 축사 지목은 무엇이 된다? 그 목장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저장시설이 있더라. 저장시설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무엇이 되냐면 목장용지가 돼요. 창고용지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 주거 사무실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었다. 그럼 이것은 목장용지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예전에 좀 황당한 문제가 한번 황당한 건 아닌데 여기 한번 나오는데 축산법에 따른 그러니까 축산업이고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의 지목도 뭐예요? 이제 그 목장용인데 여기서 가축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어떤 것들을 가축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하기 전에 49페이지 맨 하단부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보면은 농지의 단연성 식물 재배 허가를 받아 목초라고 써 있죠?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목초만 보고 목초를 재배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은 역시 무엇이 된다? 역시 목장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수원 쪽에 보시면 키위, 포도나무, 그러니까 전이라든지 답에다가 포도나무라든지 키위를 심기 위해서 키위를 심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자, 다시 넘어가서 축산법상에서의 이제 뭐가 나와요? 축산법상에 가축이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꿀벌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뭐 축산법상에 2조 정의 해가지고 축산법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종류 해서 3번에 뭐가 있어요? 꿀벌이 있죠. 근데 꿀벌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꿀벌. 여러분들이 소, 말 뭐 쭉 해서 돼지, 사슴, 닭, 오이, 거위, 칠면조, 메추리. 근데 꿀벌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노새, 당나귀, 토끼 및 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냐면은 가축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목이 무엇이 된다?
목장 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5번이 바로 뭐예요? 임야였고요. 자, 6번으로 와서 6번이 바로 뭐냐면 광천지입니다. 6번이 바로 무엇이다? 광천지다.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뭔가 올라와야 돼요. 뭔가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즉 온수가 나온다든지 석유류가 나온다라든지 어떤 약수가 나오기 위한 이러한 용출구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지의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광천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송유시설 이렇게 나와야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아니더라 이겁니다. 송유관이라든지 송수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요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임광염 7번째가 바로 염전이에요. 자, 염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소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이 소금을 채취하는 것만이 바로 무엇이 된다? 염전이더라.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을 살짝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토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죠? 토판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살짝 끌어들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놔두면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천일제염, 즉 이거죠. 천일제염. 이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염전이다 이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염전밭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래포구. 과거에 소래포구 주변이 염전밭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 가면 외포리, 지금은 이제 그 다리가 놓여져 있죠. 강화도에 가면 외포리라고 있어요.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성모도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량이 연결됐죠. 성모도가 이렇게 있으면 섬이죠. 지금은 이제 다리 연결됐지만 요 주변이 전부 다 뭐예요? 염전밭이었는데 지금은 염전밭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뭐 온천장도 있고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가 이제 염전이고요. 안면도 쪽 가다 보면 또 염전밭이 있어요. 곰소 안면도 쪽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염전은 신안 증도 거기 가면 염전이 있죠. 이렇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만이 바로 무엇이다? 염전. 근데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을 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금을 제조하는 것, 이것은 염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9번째로 제조하는 거니까 공장 용지가 돼요. 공장 용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공장 용지. 대는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공장 용지로 이제 가게 되면 더 알아보기는 그냥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공장 용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공장 용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공장 부지를 조성했다. 이것도 역시 무엇이 된다? 공장 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공장 용지는 워낙 이렇게 크죠. 굉장히 좀 규모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뭐가 이 안에 이렇게 도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도로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의료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뭐 둘 수 있어요? 여가를 위해서 어떤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 안에 있어? 공장 부지 안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모두 다 무엇이 된다? 공장 용지 이렇게 됩니다. 더 알아보게 보면 1번에
공장 부지 안의 체육시설.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공장, 용지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미국 처리장. 미국 처리장 법조문에 써있지 않지만 역시 미국 처리장도 무엇이 된다? 공장 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교용지예요. 학교용지는 크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학교용지는 크게 중요한 게 없다. 읽어보시면 돼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학교가 이제 학교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체육장도 있을 것이고 체육시설도 있을 것이고 실습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학교용지가 돼요. 그런데 옆에 더 알아보기 이쪽에 뭐 왼쪽 페이지 날개 쪽에 보시면 학교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기숙사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다?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11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11번이 바로 뭐냐면 주차장입니다. 11번은 무엇이다? 주차장. 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차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독립된 시설물의 부지가 바로 무엇이 된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주차 전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주차장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차장의 마지막에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라고 써있죠. 즉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은 도로예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무엇이 된다?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는데 여기서 부설주차장에 제외가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이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백화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이에요. 현백이야. 현대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은 굉장히 주차 수요를 유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에 부설해가지고 주차장을 줬다 이거죠. 이게 바로 부설 주차장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백화점의 지목이 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 몽땅 무엇이 되는 거예요? 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주차 수요를 감당이 안 돼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길 건너에다가 뭐를 만들었다? 시설물 인근 부지에다가 인근 부지에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때의 이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이때의 이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번째 주유소 용지. 자, 주유소 용지에서 작년도죠. 2021년도에 추가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수소와 전기예요. 수소 전기 충전소. 기존에는 이게 없었죠. 네. 수소 전기 충전소의 요 지목이 무엇이 된다?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라고 하는 것은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석유 제품. 아까 우리가 기름 넣으러 가는데 전부 다 뭐예요? LPG 넣는 것도 뭐야? LPG 가스 충전소도 무엇이 된다? 주유소 용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넣으러 가는 것도 무엇이 된다? 경유라든지 휘발유를 넣으러 가는 주유소도 바로 뭐가 돼요? 주유소 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2번도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저유소, 원유 저장소. 원유 저장소의 지목도 역시 무엇이 된다? 주유소 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하죠.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수셀의 부지 등의 부지는 제외하더라 이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13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창고 용지예요. 이 창고 용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물건을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창고 용지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법정 지목으로 편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우리가 인터넷에 쇼핑몰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물류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창고 용지예요. 그래서 물건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 이것이 창고 용지다. 물류 창고라든지 냉동 창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아까 제가 과수원이라든지 목장 용지 설명할 때 과수원 내 저장 시설이라든지 목장 용지 안에 저장 시설의 부지는 뭐가 아니다? 창고 용지가 아니에요. 과수원이 되고 목장 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14번째 14번이 바로 뭐냐면은 도로입니다. 14번이 도로고 15번이 철도 용지예요. 철도 용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 보행, 그 다음에 차량이 다니는 곳,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도로가 되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은 1번에 보시면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로법상의 도로, 당연히 도로가 되겠죠. 이 도로법상의 도로도 당연히 도로가 되는 거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 휴게소 있잖아요.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지목도 무엇이 된다? 도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공장 안의 도로는 뭐예요?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 있겠죠.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할 수 있어? 통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의 경우에는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지목이 뭐가 되는 거야? 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도로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4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 두 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의 지목은 무엇이다? 도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구만을 위해서 진입하기 위한 통로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장으로 봐서 이걸 대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1, 2, 3, 4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지하도로라든지 고가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왜 지하도로와 고가도로는 도로가 아니냐면은 그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도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도용지.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얘도. 철도용지는 역사, 공작창, 차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레일이 깔려 있는 거. 레일이라고 하죠. 궤도 방식. 궤도.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철도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우리가 보통 기차는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하고 역사, 차고, 공작창,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철도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죠. 역사인데 이것은 개인이
역사를 만들던, 아시겠어요? 국가가 만들던 무조건 철도 역사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철도 용지가 된다. 근데 대라고 나와서 민간 사업에 의해서 건립된 철도 역사의 부지는 대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대가 아니라 역사의 부지는 무엇이 된다? 철도 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요게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이 바로 뭐예요? 제방이에요. 17번이 하천이고 18번이 국어가 되는 거죠. 국어가 되고요. 19번이 무엇이 된다? 유지가 되고 20번이 무엇이 된다? 양어장이 됩니다. 양어장.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21번. 21번은 바로 뭐냐면은 수도용지예요. 21번은 수도용지인데 수도용지는 물을 치수하고 도수하고 정수하고 배수하고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그 부지의 지목이 무엇이 된다? 수도용지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수원지. 그게 수도용지예요. 그 다음에 22번 수공이에요. 22번이 공원이에요. 22번이 바로 무엇이다? 공원. 공원의 가장 핵심은 휴양입니다. 휴양. 그러면 무엇이다? 공원이. 쉽게 생각하면 공원이라고 써 있으면 그냥 지목이 무엇이다? 공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 자, 그럼 교재 보시면 공원 쪽에 한번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1번에 보시면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이라고 써요. 휴양하고 정서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란다? 공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원자 들어가면 다 공원인데 여기서 첫 번째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의 지목은 전답 과목 임. 다섯 번째 무엇이 된다? 임야가 돼요. 그러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군립공원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도립공원인가요? 지리산 국립공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한라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임야가 되더라 이겁니다. 임야. 자, 그리고 공원자 들어가는 거 대부분 공원인데 27번에 묘지라는 게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묘지 공원의 지목은 무엇이 된다? 묘지가 됩니다. 그럼 묘지라고 하는 것은 묘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봉안시설이죠. 이 봉안시설을 무엇이란다? 묘지라고 합니다. 27번 보시면 돼요. 묘지공원도 무엇이 된다? 묘지예요. 근데 묘지공원이 크잖아. 넓죠. 그러면 여기서 묘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목을 무엇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는 지목을 대로 합니다. 묘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은 지목이 무엇이 된다? 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 수공체입니다. 체는 무엇이 되냐면 체육용지입니다. 자, 체육용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건강증진이에요. 건강증진하면 지목이 무엇이 된다? 체육용지예요. 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골프장, 야구장, 스키장,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경륜장, 승마장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 된다? 체육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체육용지. 그래서 체육용지 쪽에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좀 전에 설명한 체육용인데 근데 체육시설이긴 하지만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이라든지 카누장은 체육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왼쪽에 눈썰 매장 체육용지를 할 수 있어요. 눈썰 매장 체육용지로 할 수 있고, 골프 연습장도 체육용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 보시면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췄다면 골프 연습장도 체육용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볼링장이에요. 지금은 제가 90년도에 이제 볼링을 이렇게 배웠을 때, 칠 때는 볼링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스포츠였죠. 그래서 이제 볼링장 가서 이제 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뭐 볼링 게임비를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볼링장이 많이 없어진 추세죠.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볼링을 치는 사람은 많고, 볼링장 많이 없어졌으니까 또 가면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락볼링장도 생겼고요. 볼링장의 지목도 체육용지라고 보는데, 여기서 볼링장은 그때 90년도 당시에는 정말 볼링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볼링을 하기 위해서 전용 건축물이 딱 있었단 말이죠. 단독 건물로. 그런 것들이 볼링장이에요. 역시 한층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볼링장을 만든 것은 볼링장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체육용지.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경륜장하고 승마장의 경우에는 체육용지인데, 그러면 경마장의 지목은 무엇이냐? 이거 경마장. 경마장의 지목은 24번 해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경마장의 지목은 24번에서 유원지가 됩니다. 경마장의 지목은 무엇이다? 유원지. 유원지의 핵심은 위락이에요. 놀러 가는 것이 무엇이 된다? 유원지가 됩니다. 경마장이라든지 낚시터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리 가면 큰일 납니다. 동물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지목이 무엇이 된다? 유원지. 유선장도 맞죠. 유선장. 이러한 것들의 지목이 무엇이 된다? 유원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유원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5번 수공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사묘잡이에요. 여기 어디 쓸까요? 25번 종교용지. 종교용지는 종교활동이니까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종교용지예요. 그리고 제례를 올리는 사당의 부지도 무엇이 된다? 종교용지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이 바로 뭐냐면 사적지예요. 이 사적지는 가장 핵심이 바로 뭘까요? 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적이라든지 유적,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 사적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사적지가 종교용지 안에 있거나, 그 다음에 학교용지 안에 있거나, 공원 안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쪽 지목 따라갑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어떤 석탑들 존재하는 거 있죠. 이 석탑이 만약에 문화재라고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입니다. 그리고 속리산에 가면, 시험에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라고 있습니다. 이 법주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이 법주사의 사찰의 지목은 무엇이다? 종교용지예요. 근데 법주사 정문을 딱 통해서 들어가면은 사자 2마리가 석등을 딱 받치고 있어요. 사자 2마리가 그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는데, 이 석등이 문화재로 지정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사적지가 아니라 무엇이 된다? 종교용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무엇이냐면 27번 묘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코드 번호 28번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잡종지입니다. 코드 번호 28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 된다? 잡종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잡종지는 어떤 것들을
잘 안 지워지네요. 어떤 것들을 잡정지라고 하냐면은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잡정지예요.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이 무엇이다? 잡정지인데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은 잡정지가 아니에요.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갈대밭도 잡정지라고 합니다. 갈대밭. 그 다음에 실외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곳. 공동우물. 도축장. 등등등등 이렇게 잡정지인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잡정지는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집 주변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일반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잡정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전소가 있다 옆에. 변전소라든지 송신소라든지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장, 그 다음에 비행시설, 공항시설, 비행장, 공항시설, 그 다음에 항만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잡정지인데 하나 추가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주차장이 아니라 잡정지고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유원지에 보면 유원지에 야영장이 하나 더 들어가요. 야영장. 유원지. 최근 들어서 야영장이 무엇이 된다? 지목이 유원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잡정지가 된다. 운전면허 학원도 잡정지예요. 책에 써져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공동우물 옆에 뭐도 써 있어요? 야외 시장도 써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잡정지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목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목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예제 한번 보시면 32회 때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해서 3번 한번 잠깐 볼게요. 57페이지 뭐가 틀렸나 한번 봅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연 완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는 것이 유지죠. 재배하는 게 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생이에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써 있어? 재배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재배를 하게 되면 얘는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지목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지목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서 이게 이런 지목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 때쯤 가면 거의 완벽하게 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의 어떤 지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저기 관악산이 있네. 임야구나. 그때 서울대학교가 있네. 학교용지다. 그죠? 서울대학교에 가려면 우리가 뭐를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역사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채용용지란다. 서울역이 있으니까 철도용지가 된다. 버스를 타고 가요. 도로가 되는 거고요.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도로가 되는 거죠. 서울역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철도용지가 되고 레일을 타고 이제 우리가 기차 레일을 이제 쭉 가잖아요. 그죠? 가다 보니까 이제 용산을 지나서 한강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강은 하천이구나. 한강을 건너갈 쯤에 이제 오른쪽에 63빌딩이 보이죠. 이것은 지목이 되구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지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토지의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등록에서 몇 문항이 나오냐면 최소한 4문항 이상이 나옵니다. 12문제 중에 최소한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단원이 바로 뭐예요? 지적 공부편이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